128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 2회 시험 나왔던 건데요. 그 1번, 2번 넘어가고 3번에 보시면은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서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의 네 번째부터 H의 18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는 거잖아요. 필터를 해야 돼요. 필터 어떻게 끝나요? 고급 필터가 아니라 자동 필터죠. 데이터에 가서 필터, 자동 필터인지 고급 필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필터의 조건을 어디에다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 출력하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이 데이터를 갖고 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 블록을 안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필터를 걸면 필터가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 입고량에 가서 필터에 가서 범위 200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300보다 작으면 일단 걸렸고요. 또 제품명에 가서 시작 문자, 끝나는 문자네요. 끝나는 문자. 필터에 가서 끝나는 문자 그러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함수는 방법이 없어요. 무진장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문제 1번 뭐라고 써있냐면은 필기가 뭐죠? C의 세 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인가요?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고, 실기 D3부터 D12번째 뭐 이래 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을 하시오, 이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if 함수, and 함수, average 함수. 그러면 는 if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and 안에다가 조건이 만족을 하게끔 하고, 이거에 맞으면은 합격이고 아니면 공백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필기가 필기 점수,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라는 게 하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라는 거고, 이게 조건이에요. 두 가지. 그러면 바로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N 이상, 평균 이상 뒤에 그래야지 N데 통으로. 여기요? 네. 일단 여기가 AND라는 거로 묶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만족한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저 빈칸이죠? 자, 그 다음에 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C의 세 번째죠? C의 세 번째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고,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C 세 번째부터 C 12번째. 그런데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야죠?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얘는 D의 세 번째고, 얘도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고, 에버레이지 D의 세 번째부터 D 12번째. 그럴 때 여기도 달러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볼게요. 는 if and, 자, 는 if and 가로 열고, 는 if and 가로 열고, 얘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얘들 F4번 키. 그리고 얘를 찍으려니까 못 찍죠. 그랬더니 키보드로 옆으로 이렇게 오세요. 화살표로. 원래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마우스를 좋아해서 클릭 안 했잖아요. 되더라고요. 어? 안 되더라고요. 저기.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밑에 거를 클릭하고 올리세요. 키보드로. 아, 본래는 D3 쓰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쓸게? 복잡해지고, 예. 자, 보세요. 클릭하고 내려가나 그냥 키보드로 D3 쓰는 거나 뭐 똑같이 뭐. 근데 이제 영역 표시하는 것도 묻혀갖고 안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얘가 크거나 같다. 네. 에버레이지. 아, 밑에서부터 블럭 잡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우리 위에서부터 잡으려니까 안 잡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잡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합격이고 아니면 공란이고.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저기 그 두 번째 실기 에버레이지 저 가로 하나 안 하면 에러 나죠? 이거요?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에버레이지에 보라색 꼈고 여기 에버레이지에 보라색 꼈는데 엔드. 이 엔드에 있는 녹색이 어디로 사라졌잖아. 네.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안 터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괄호가 하나 들어가야 이 엔드는 녹색으로 끝나고 if는 검정으로 끝나고 색깔별로 맞춰보는 거예요. 짝을 맞춰서. 그래서 편하게 보이는 거잖아. 이쪽 블럭은 녹색이고 저쪽 블럭은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괄호도 색깔별로 돼 있고요.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분류. 문제 2번.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래요? 제품 코드. 제품 코드가 어디 있어요? G의 세 번째부터 G의 12번째.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기억장치 2이면 왜 따옴표에 2가 들어갔을까요? 따옴표 열고 3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지금 코드가 다섯 번째가 숫자로 되어 있죠. 아, 다섯 번째 문자라서 그런 게 문자라서. 요 다섯 번째 여기 COM011 여기 다섯 번째가 이게 숫자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문자. MID 함수로 자르잖아요. MID 함수로 자르면 무조건 결과가 문자가 돼요. 문자니까는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외에는 코드 오류. 그럼 아까 우리 끝에 선생님은 빈칸 처리된 것 같은데 하셨어요? 맞아. 코드 오류를 분류에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if 에라 함수하고 추수 함수하고 MID 함수를 쓰래요. 추세가 아주 잘 돼 있어. 요즘 잘 나오는 추세야. 본래는 이렇게 하는 거였죠. 추수 어떤 값을 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계속 4일 때, 5일 때, 255일 때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코드가 1, 1, 3, 1, 4, 2, 2, 3, 5, 2 1에서 5까지 있네? 1에서 5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표시해 줘야지. 그러면 1이면 2, 기억장치, 2면 입력, 3이면 출력, 4면 코드 오류, 5도 코드 오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여기는 기억장치고
2면 입력 장치고 3이면 출력 장치고 4면 어떻게 된다? 코드 오류가 되고 5가 돼도 코드 오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좀 뭐랄까 불편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다가 if 에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여기서 딱 마감을 쳐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10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나머지 4, 5, 6, 7, 8, 9, 0 이럴 때는 다 코드 오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MID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 5번째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제품 코드라고 말하는 거는 G3이잖아. G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연습장에다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많이. 그래야 머리 끝, 손끝에서 기억이 돼요. 키보드를 잔뜩 쓰면 키보드 입력은 돼요. 입력은 되는데 답을 보고 베끼는 거냐 내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넣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이용해 막 계산해서 풀어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답은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대로 입력해 볼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입력하면 답이 되겠지. 답이 됐으니까 넘어간다? 안 되죠. 답은 나왔지만 머리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외워야 돼요. 한번 직접 써볼까요? 는 if 에라 추수 MID 제품 코드 5,1 그래서 1이면 아까 무슨 장치? 기억 장치. 2면은 입력 장치. 3이면 출력 장치. 끝나고 아니면 코드 오류.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예. 추수하고 MID만 해도 저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함수 거론한 거는 다 일단은 얘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은 네, 그것만 if에라를 안 써도 답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요렇게 나오다가 아래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if error라는 함수가 들어가게끔 추세가 그렇게 요즘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문제 함수 사용하라는. 예, 다 써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에러가 1, 2, 3 아니고 4나 5가 됐을 때 오류가 난 건데 6, 7, 8, 9도 있고 0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서 시어가 아니라 다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골라 써야 돼. 근데 지금은 다 사용해야 돼요. 세 가지를. 우리 시험 문제는 3개까지 중복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지역이 수원이거나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인 지역의 처리 비용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taverage라는 함수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래요. 그래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2에 24, 25, 26번째에다가 조건을 걸어요. 지역이 수원, 그 다음에 용인.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는 지역을 여기다 쓰고 용인을 여기다 써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이렇게 걸면은 지역이 수원이거나 지역이 용인이에요. 근데 용인이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 용인을 안에다 밀어 넣어버리지. 밀어버리면 굳이 이런 건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써보죠. tAverage 는 t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다 지금 처리 비용의 평균이니까 처리 비용 클릭하면 되죠. 지역이 수원이거나 용인 밑에 조건 걸면 되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뒤에다가 컴마 1, 10, 100, 1000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돼요. 라운드 다운 스펠이 틀렸다. 라운드 다운 해가지고 뒤에다 마이너스 4 1, 10, 100, 1000 마이너스 4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앞에다가 는 라운드 다운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4 예, 보기 좋게 잘 나왔어요.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 수량, 단가, VLOOKUP, 레프트인데 여기서는 수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단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단가는 VLOOKUP 함수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다 두 글자를 가지고 이 단가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코드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와라. 그래서 2 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라는 걸 쓰기 위해서 false를 썼고요. 예. 그걸 어기시면 답은 안 나와요. 자, 5번 문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영화 예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5번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전체라고 되어 있는 영화들의 예매 총액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합계니까 당연히 sum if를 써야 되겠죠. sum if s를. 조건이 두 개니까는 sum if s를 써야 돼요. 자, 근데 거기다가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는 sum if s 괄호 열고 합계를 구할 범위.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쓰시는 거예요. 조건이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는 sum if s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라고? 예매총액이네요. 예매총액이잖아요. 첫 번째 범위는 어디죠? 장르고요. 조건은 코미디고요. 두 번째는 관람 등급이고요. 범위는 뭐고? 전체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매 총액이 뭐라고 돼 있죠? 책에 2에 30부터 2에 30부터 2에 39까지고요. 장르는 뭐라고 돼 있죠? B에 30부터 B에 39고요. 관람 등급은 뭐죠? C에 30부터 C에 39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는 sum if는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sum if는 이렇게 쓰는데 sum if s는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매총액의 sum if s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르가 코미디니까 첫 번째 범위는 장르고 조건은 코미디고, 두 번째는 관람 등급이 전체니까는 관람 등급이라는 범위에서 전체라는 조건을 찾으면 되고, 그렇게 범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는 sum if s 괄호 열고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죠. 컴마 장르 중에서 코미디라고요. 그 다음에 관람 등급에서는 뭐라고요? 전체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그러니까는 지금 코미디이면서 이거죠?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 얘네들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3317하고 4909 합계니까 8226 맞네요. 여기 코미디는 12세 이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얘는 빠지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앰퍼샌드 10,000원 하고 써줘야죠. 이거 안 쓰고 그냥 도망가면 큰일 나죠. 여기다가 앰퍼샌드 10,000원 쓰라고 돼 있어요. 몇만원 하고 나오라 그랬거든. 자, 여기에 지금 10,000원을 표시하라고 돼 있는 거는요, 선택하고 이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앰퍼샌드 연산자를 만나면 얘가 결합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문자와 문자를, 숫자와 숫자도 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는 1하고 앰퍼샌드 2 쓰면은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1, 2가 돼요. 1, 2가 12가 아니고요, 문자 1, 2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운표에다 표현한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면 숫자가 되는데, MID 함수나 left, middle, left, right나 또는 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만나면 결과가 무조건 뭐가 된다? 문자가 돼요. 문자. 그게 참 난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여기에 지금 천 단위마다 구분기 안 찍혀 있죠? 그렇게 찍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 와서 컴마 찍는다고? 안 돼요. 컴마 찍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10,000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얘가 없으면 숫자니까 당연히 컴마가 찍혀요. 그러나 10,000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문자가 됐기 때문에 이 쉼표 스타일이 안 먹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가서 해주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도 안 되죠. 왜? 문자잖아요. 숫자니까 샵 콤마 샵샵 0 쓰면 되지만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니까는 문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따로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포맷 함수가 있어요. 포맷 함수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셀 서식을 고치면 되고 뒤에다 10,000원을 붙이려면 셀 서식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여기다가 10,000원 쓰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네네. 그땐 숫자니까 나오는 건데 얘는 지금 문자잖아. 문자일 땐 빼도 박도 못해요. 어려워져요. 커말 1급은 그렇게 문제를 내요. 또 다른 함수를 또 넣어야 돼요. 그럼 함수가 몇 개 들어가?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1급도 문제 함수는 3개밖에 안 내요. 예.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자, 교재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석 작업 나와 있습니다. 분석 작업 1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네요. 택배 배송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자, 먼저 이 안에다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AS 21번째. 선생님 예. 지금 시트가 분석 작업 위에 있는데 자, 블럭을 잡으시고 삽입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21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만 이제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책에 보면은 배송 시간대는 필터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 배송 지역은 행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품 종류는 열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 시그마 값에는 거리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 배송료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숫자 값은 무조건 합계로 나오고요. 글자 값은 무조건 개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을 들어가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배송료는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알아서 바뀌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옮기래요. 행 레이블로 이렇게 내려오라는 얘기죠. 옆으로 펼쳐지지 말고 밑으로 답이 나와라 하는 거죠.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 시그마 값 행 레이블 요거요? 네. 자, 다시 값에는 거리 근데 얘 합계로 돼 있잖아요. 숫자라서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그럼 여기 화살표 눌러서 필드 값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설정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설정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설정 누르셔도 되고. 자, 필드 값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평균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평균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배송료는 합계로 돼 있잖아요. 여기 배송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배송료 필드값 여기 설정해서 최대값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값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막 이상한 거 막 튀어나옵니다. 별 이상한 시트가 나와요. 그럼 다 삭제하셔야 돼. 이런 거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값이 열 레이블에 있는데 얘를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래요. 이렇게 열 레이블은 칸이잖아요. 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서 답을 보이란 얘기고요. 얘를 어디에다가 배송지역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밑으로. 선생님, 예. 여기 보니까 값에 이제 거리 평균과 배송률 최대값 이렇게 순서가 대로 입력을 나열을 해줘야 돼요? 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지마다 약간 다른데요. 순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나 잠깐 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마다 약간 다른데요. 잠깐만 여기는 보통 순서에 상관없이 하세요 라고 하면 최대값을 먼저 하고 평균을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요,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네. 이게 질문으로 궁금하긴 하실 거예요. 궁금하시긴 하시는데 가장 걱정 없는 방법은 책에서 하라는 순서대로만 따라서 수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전혀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순서를 바꾸세요. 절대 그런 건 없거든요. 여기는 시그마 값이 몰품 종류에 있던 거를 행 레이블로 옮겨라 그러면 그때 옮기시면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서 여기 배송지역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시그마 값을 열 레이블에 있었던 걸 행 레이블로 옮긴 것 빼니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배송지역으로 올라가 버리면 배송지역 위로 답이 나오고요. 얘가 내려가면은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보편적으로 밑에 있는 시그마, 물품 종류 밑에 있는 시그마 값이니까 배송지역 밑으로 내려가겠지. 얘도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안 하셔도 돼. 안 궁금해 하셔도 돼. 예. 만약 근데 잘못하다가 복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원식에 예를 들어서 뭘 망친 것 네. 같아 얘가 이렇게. 그럼 다 밖으로 빼세요. 이렇게 다 밖으로 빼세요. 다 빼버리시고 다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배송 시간대는 필터에, 배송 지역은 행에, 물품 종류는 열에, 그 다음에 값의 거리는 이렇게, 배송료는 이렇게. 그래서 합계 거리는 평균으로, 배송료는 최대값으로,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여기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다시 하시면 돼요. 밖으로 끌어놓으시면 되고, 얘를 없애고 싶으시면 아예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얘는 못 고쳐요. 얘는 못 고친다고. 한 개씩은 못 고쳐요. 절대로. 필기시험에는 이 원 데이터를 고쳤을 때, 이렇게 고쳤잖아요. 배송료를 이렇게. 얘가 변동이 없죠. 그럼 여기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여기 바뀐다라는 거고, 원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기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필기시험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실기시험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는.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통합 문제네요. 모래시계인데 손목시계로 나왔네. 목욕탕집 남자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4월, 5월, 6월 드라마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총합계를 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돼요.
이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요 순서대로 나오게 할 거라고.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통합 문제는요, 블럭을 다 잡습니다. 얘네까지 알맹이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다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있는 통합, 이때 첫 행 왼쪽 열은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첫 번째, 이게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지 보니까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이제 첫 번째 참조 영역은 4월달을 또 똑같이 블럭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5월달 프로그램서부터 저 끝에까지 해서 추가. 6월달도 쭉 블럭 잡아서 추가. 그래서 4월, 5월, 6월이 세 가지가 참조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첫 행 왼쪽 열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확인. 그럼 평균 나오는 거죠. 저 중에서 데이터 뭐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달라지면 답이 안 나와요. 자동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를 제가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블럭 잡아서 제가 정렬을 이렇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정렬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그대와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또 정렬을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을 할 때 이거를 왜 안 될까?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넷째, 둘째, 셋째, 첫째 이렇게 가나다 순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통합에 들어가서요. 아까 여기 평균 구하는 건데 어차피 참조 영역은 아까 4월, 5월, 6월 다 집어넣었죠? 네. 그러면은요, 그대로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와 나는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넷째 주잖아요. 그러면 넷째 주 거 그대와 나 요거하고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글자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김탁구인데 한 칸을 띄었어. 그러면 통계를 내면 어떻게 될까? 통합을 내면은요, 글자가 없잖아요. 김탁구란 글자가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야만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통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통합은요. 통합은 되게 편해요. 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 볼게요. 매크로를 좀 천천히 해볼게요. 매크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가면서 매크로로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크로를 틀렸을 때가 문제야. 매크로를 틀렸을 때가. 매크로를 하다가 틀리면 그동안 하던 거를 정지시키고 그 매크로를 삭제해야 돼요. 그럼 우리 책대로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달리 바꿀 건데요. 먼저 A의 첫 번째다 클릭해 놓고요. 일단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크로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되겠죠?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고, 매크로 보안은 두 번째 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 문서를 열면 어떻게 돼요? 이 매크로를 사용하겠느냐 말겠느냐 묻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매크로가 사용된 문서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애먹는 거죠. 한마디로 애먹어요. 근데 이 지금 엑셀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할게요. 자, 먼저 평균 매크로를 먼저 만들 거예요. 요거다 클릭해 놓고요.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평균이라고 먼저 써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엔터 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나는 거죠. 그럼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죠. 기록 중지 누르시면 매크로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매크로를 요 평균 버튼을 실행하면은 매크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매크로는 미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G3부터 H5 사이 여기다가 단추를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 Alt키 눌러 그리면 잘 그려진다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그냥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 여기다가 평균이죠? 고치면 돼요. 이렇게.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단추를 그렸어요. 단추를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 구하기 이런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평균 구하기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고 여기다 눌러서 는 에버레이지 그리고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기록 중지 눌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평균 구하기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단 말이야. 얘가 빨라요. 작성하는 순서는 빨라요. 얘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돼서 답이 나오고요. 이것도 뭐 답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도형에 그리면서 연결하는 게 낫느냐, 도형을 그리고 단추를 그리고 거기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면서, 근데 매크로가 연결할 게 없으니까는 매크로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매크로 망쳤단 말이야. 평균 구하기 매크로가 안 돼. 해보니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크로에 가서 평균 구하기란 매크로를 삭제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해야죠. 매크로를 지정하고 또 평균 구하기라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매크로를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보험을 하나 드는 입장이라면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다음에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연결하는 게 낫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밑에 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D3부터 D13, 24, 여기서부터 얘하고 얘를 통화 버튼을 누르래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통화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블럭 잡고 홈에 가서 통화 얘 하다가 모르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매크로 망쳤잖아요. 그럼 중간에 기록 중지 하세요. 망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력을 그냥 우리 지문처럼 각각 잡고 이제 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통으로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아니잖아. 여기는 요애하고 여기까지만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범위가 달라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블럭을 못 잡아요. 근데 지금 매크로 망쳤죠. 지금요. 그럼 매크로 다시 하세요. 이름은 뭐라고요? 통화. 아까 망친 매크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있네. 바꿀래? 예 하면 돼요. 덮어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들 블럭 잡고 통화, 여기까지 블럭 잡고 통화 이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 누르면 되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글자를 쓰겠죠? 통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까는 얘하고 얘가 일반이었었는데 이제 통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통화가 되겠지.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 통화라고 쓰고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통화 이름은 통화 설정이라고 쓸게요. 제가 통화 설정이라고 통화 1이라고 2라고 해볼게요. 근데 통화 2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우리 기록 눌렀잖아요. 항상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리고 블럭 잡고 돈 표시, 이쪽 블럭 잡고 돈 표시,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우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다가 망치면 이렇게 해도 통화는 돼요. 저렇게 해도 통화가 되고 이렇게 해도 통화가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눌러도 통화가 되고 이거 눌러도 통화가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매크로를 망치었을 때는 개발 도구에 가서 잘못 망친 이런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제가 처음에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과정에서는 망쳤다 하더라도 덮어 써라 그러면 새로 덮어 써라 그러고 예스 하면은 그냥 덮어 쓰면서 매크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항상 매크로는 먼저 만들고 도형에다가 연결하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책의 순서는 담원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도형을 그리고 거기다 매크로를 연결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떤 칼에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매크로는요, 매크로 기록이 들어가서 매크로 명령을 걸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계를 계산하든 뭐 통화 버튼을 누르든 뭐를 하든 간에 꼭 뭐를 해라?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된다는 거죠. 자, 기록에 들어가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된다는 거. 이걸 안 누르고 후에 작업을 하게 되면 매크로 망치는 거예요. 매크로를 여기 가서 우리가 이 매크로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안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크로를 쓰는 명령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매크로를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차트 작업 들어갈게요. 차트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차트가 안 그려진 거를 새로 차트를 만들어라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지금처럼 차트가 있는데 고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뭐를 빼라, 어떤 요소를 빼라, 어떤 계열을 빼라, 어떨 때는 넣어라, 어떨 땐 넣고 빼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방법이 달라요, 다들. 딱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하고 저렇게 하면 불편하고, 어떨 때는 불편했던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볼게요. 성명별로 여서원 성적 현황인데 얘는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줘요. 문제지에 이 결과대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필기 점수하고요. 면접 점수만 나와요. 총점은 요 위에 있는 게 총점인데 녹색은 얘가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얘를 빼면 돼요. 이땐 딜리트 누르면 쏙 빠져요. 이렇게. 지금 총점이 빠져 있는 셈이잖아요. 필기 점수하고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는 총 면접 점수 두 가지만 보이래요. 그러니까 총점이라고 되어 있는 녹색 계열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빠집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예. 1번은 끝났어요. 1번. 2번은 면접인데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고 저 상단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개발 도구에서 끝나지만 이 차트를 선택하는 순간 차트 도구에 있는 세 가지 메뉴 탭이 열리고요. 그 중에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면 됩니다. 뭐로? 영역형이에요. 영역형. 영역형인데 얘는 누적 영역형이니까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냥 영역형이요. 영역형. 그 확인 누르면요 영역형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갑축. 갑축 얘잖아요. 갑축. 여기다가 컨트롤 1번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 여기에 1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0만 나오게 하래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셀 서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자릿수 한 자리로 하래요. 이거 D가 아니라 1로 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기 점수 클릭하고요. 됐어요. 여기 필기 점수 클릭하고요. 여기 보면은 선 스타일이 있어요. 선 스타일.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식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표식 형식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해서 얘를 네모로 바꾸래요. 네모로. 자동이 아니라 기본 제공한 걸 선택을 해서 네모로 바꾸래요. 자, 그 다음에 범례는 클릭해 가지고요 아래쪽에다 집어넣으래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건 좀 쉽죠. 이런 유형은 쉬워요. 나머지 문제 똑같지만 해설은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